다양한 관점으로 자료의 이면을 탐구하는 심층 담론의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흥미로운 주제는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 3 결승 1차전에서 불거진 빈예서양의 이례적인 탈락 사태입니다. 대국민 투표를 앞세운 팬덤의 힘과 그리고 전문가 집단인 마스터 점수가 정면으로 충돌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맞습니다. 9명의 결승 진출자 중에서 단 1명만 생방송 직전에 탈락시킨 참 이 독특한 룰을 두고 해석이 아주 분분하죠. 과연 이것이 오디션의 퀄리티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였는지 아니면 특정 흐름을 막기 위한 무리수였는지가 오늘 담론의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이 사태가 10대 가수의 압도적인 투표율을 무력화하기 위해 약간 급조된 룰과 마스터 점수가 동원된 명백한 시스템적 견제라고 봅니다. 저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이번 사태는 인기 투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문가적 기준을 관철하기 위해서 오디션 본연의 구조적 견제 장치가 매우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1인 탈락 룰 자체가 얼마나 이례적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아니, 트로트 오디션 역사상 결승전 무대에 9명을 올려놓고 거기서 딱 1명만 최하위로 속관해서 생방송 진출을 막는 경우가 있었나요? 사실상 이거는 특정 참가자의 상승세를 생방송 문자 투표 이전에 급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룰이 시청자들에게 다소 갑작스럽게 다가갔을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바이벌 프로그램, 특히 이런 오디션 포맷에서는 라운드마다 룰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는 게 전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건 서바이벌 장르가 가진 고유의 문법이기도 하고요. 지금 빈예서양 탈락 사태가 대중들에겐 딱 그런 모양새거든요. 스포츠와 비교하신 건 꽤 흥미로운 비유네요. 하지만 정해진 규칙대로만 굴러가는 정규 시즌 스포츠랑 방송 오디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게다가 빈예서양이 가장 기세가 좋은 에이스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기세라는 게 순수하게 무대 위에서의 음악적 완성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팬덤의 결집력 때문이었는지는 좀 냉정하게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팬덤의 결집력도 결국 오디션에서는 실력의 일부죠. 이자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자료를 보면 빈예서양은 6주차에 6위에 머물다가 7주차에 이미 대국민 투표 탑3에 진입했어요. 그리고 8주차, 9주차에는 연속으로 2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압도적인 수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대로 생방송 문자 투표까지 갔다면 탑3 진입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죠. 그 상승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제작진이 10대 팬덤을 두려워해서 10대 가수들을 전면 퇴출시키려 했다는 이른바 의도적 견제론이 사실이라면 이수연 양과 김태현 양이라는 두 명의 10대 가수가 어떻게 결승 2차전에 진출해서 탑 9에 안착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앞지라 맞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마스터 점수의 의도성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요. 이수연 양과 김태현 양이 결승 2차전에 진출하긴 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나요? 전혀 아니었죠. 공동 7위로 말 그대로 턱걸이 생존을 했습니다. 턱걸이 생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생존했다는 게 팩트죠. 10대를 무조건 배제하려 했다면 10명 탈락이 아니라 차라리 3명 탈락 룰을 만들어서 3명을 한꺼번에 떨어뜨렸을 겁니다. 2명의 10대 가수가 여전히 우승을 다투는 최종 무대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제적인 퇴출 작전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다르게 봅니다. 두 사람이 턱걸이를 하게 된 이유가 오직 마스터 점수 때문이었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두 사람은 방청객 점수와 작곡가 점수에서는 분명히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현장에 있던 대중도 환호했고 곡을 직접 만든 작곡가들도 실력을 인정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마스터 점수 하나만 확 낮게 책정되면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빈예서양이 아니었다면 이수연 양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 아찔한 위기 상황이었죠. 바로 그 지점이 대중과 전문가의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방청객이나 오직 자신이 만든 곡의 소화력에만 집중하는 작곡가와는 달리 마스터들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참가자가 앞으로 긴 호흡의 무대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현역가왕의 제목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니까요. 종합적인 평가라는 명분은 참 좋지만 과연 현실의 수치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10대 가수들의 대국민 투표와 신곡 스트리밍 지표를 한번 보죠. 멜론 차트 기준으로 김태현 양은 22만 표 이상, 이수연 양은 11만 7천 표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 하는 무료 투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트리밍은 확실히 팬덤의 적극적인 행동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긴 하죠. 맞습니다. 팬덤이 실제로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비했다는 뜻이에요. 당시 대국민 투표 1위를 달리던 홍지훈 씨의 화력이 15만 표 수준이었습니다. 10대 팬덤의 화력이 성인 가수들의 절대 강자를 이미 훌쩍 넘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를 받는 가수를 마스터 몇 명의 점수로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게 대국민 오디션의 근본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그 화력이 대단하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지점이 마스터 점수가 강력한 방파제로 기능해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팬덤의 조직적인 스트리밍과 투표 화력이 무대의 절대적인 질이나 음악적 권위까지 완벽하게 담보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 팬덤의 지지가 무대의 질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마스터 점수라는 견제 장치가 없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가창력이나 현역으로서의 전문성을 겨루는 대회가 아니라 단순히 누가 더 큰 팬덤을 가졌는가를 겨루는 화력 대결로 전락하고 말았을 겁니다. 저는 차지연 씨의 사례를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차지연 씨라면 초반 대국민 투표에서는 꽤 고전했던 참가자죠. 맞습니다. 1주차에 8위를 기록한 이후 2, 3, 4주차 내내 탑10에 진입조차 못했습니다. 대중적인 팬덤 규모만 놓고 보면 10대 가수들에게 완전히 밀린 상태였죠. 하지만 차지연 씨는 뮤지컬로 다져진 최고 수준의 무대 정력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대중의 픽은 못 받았을지 몰라도 마스터들의 원픽을 받으며 결국 탑3 후보로 당당히 올라섰어요. 차지연 씨의 실력은 누구나 인정하죠. 저도 인정합니다만. 만약 팬덤 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런 실력파 가수는 진작에 탈락했을 겁니다. 대중의 선택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이 현역이라는 기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투표율과 무관하게 무대의 본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고유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실력파 가수를 팬덤의 맹목성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입니다. 마스터 점수가 실력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원론에는 저도 깊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방파제가 유독 10대 가수들에게만 과혹하게 작용했다는 점, 그리고 그 방향성이 특정 구도를 향해 있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0대에게만 가혹했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나이가 평가의 기준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14년간 우려낸 곰탕 보이스를 내세웠던 홍자 씨나 잔뼈가 굵은 기성 가수 금잔디 씨를 보십시오. 이분들은 10대가 아닌 성인 기성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의 완성도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마스터들에게 가차없이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성 가수들도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탈락 위기에 처하거나 하위권으로 밀려났죠. 즉 10대라는 나이 프레임으로 누군가를 배제한 게 아니라 오직 그날의 퍼포먼스와 현역으로서의 가치를 묻는 평가 시스템이 나이와 무관하게 정확히 작동한 것뿐입니다. 퍼포먼스 중심의 평가였다고 하시지만 저는 이 상황에 이면에 있는 현실적인 방송 제작의 딜레마를 짚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방송 제작의 딜레마라면 향후 활동을 염두에 둔 기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방송사 입장에서 우승자는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부터 투어 콘서트와 스핀오프 예능 등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데 만약 10대 가수가 우승하거나 탑3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미성년자 야간 방송 시간 제한이나 장기적인 투어 스케줄 소화 등에 있어서 제작진이 까다로운 제약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제약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스터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다고 알려진 홍지윤, 차지연, 솔지의 3강 구도를 보십시오.
어솔, 즉 어차피 우승은 쏠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세 사람은 방송 제작과 향후 행사 활동에 아주 최적화된 성인 기성 가수들입니다. 그 세 사람이 향후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건 맞지만 그것이 곧 제작진이 삼강구도를 인위적으로 짰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빈예서양은 이 삼강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통제 불가능한 다크호스였습니다. 대중의 투표 화력은 엄청난데 10대라는 제약이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빈예서양을 잘라낸 정황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그 빈예서양 탈락 직후의 신곡 비하인드 영상이 유독 이례적으로 빨리 업로드된 건 어떻게 보십니까?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요. 영상이 빨리 올라왔다는 그 단편적인 정황 하나로 전체 오디션의 결과를 조작했다고 보기엔 논리적 비약이 너무 큽니다. 생방송을 앞둔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모든 참가자의 탈락이나 생존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사전에 다양한 영상 소스를 준비해 두는 게 아주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치부하기엔 타이밍이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운영의 편의를 위해 급조된 룰이 개입했고 결과적으로 가장 화제성 높은 10대 참가자가 배제되었다면 이건 공정한 경쟁이라는 오디션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 손으로 뽑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정작 마스터들의 입맛에 맞는 기성가수들만 상위권에 포진시키는 절차가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네요. 향후 활동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송 현실에서 불가능한 딜레마라는 점은 저도 일정 부분 수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 결과를 조작했다거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탈락시켰다는 결론으로 직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쟁을 10대 대 마스터 혹은 10대 팬덤 대 제작진의 대립구도로만 납작하게 만들면 다른 참가자들의 서사와 노력이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서사라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10년이라는 긴 무명의 설엄을 겪으며 가왕의 자리에 올라 그 한을 풀고자 하는 구수경 씨가 있죠. 또 이번에야말로 1등을 해보겠다며 도끼를 품은 강혜연 씨 같은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자신만의 명분과 막강한 실력을 바탕으로 매 라운드 팽팽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땀방울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박수받아 막강한 노력들이죠. 제 요지는 그분들이 마스터에게 받는 높은 평가는 제작진의 기획이나 삼관구도를 맞추기 위한 억지 퍼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들이 무대 위에서 스스로 증명해낸 가치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결과를 다 본 게 아닙니다. 생방송 문자 투표와 신곡 음원 점수라는 거대한 변수가 최종 무대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직 생방송 투표가 남아있으니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지 말자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음원 차트에서 그토록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는 10대 가수 팬덤이 결승 2차전 생방송에서 얼마든지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1차전의 결과 하나만을 두고 성급하게 제작진의 조작 프레임이나 억지 퇴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참가자들을 평가절하하는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생방송 투표가 열려있다는 사실이 이미 결승 1차전에서 벌어진 룰의 비정상성을 덮어주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결승 무대에 오를 실력과 대중적 지지가 충분했던 참가자가 생방송이라는 최종 심판대조차 밟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해야 했다는 그 절차적 아쉬움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네, 두 가지 시각이 참 팽팽하게 엇갈리는군요. 결국 이번 사태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구조적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대국민 투표와 엄청난 스트리밍 지표를 통해 폭발적인 지지를 뿜어내는 10대 팬덤의 거대한 부상이 있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현역가왕이라는 타이틀의 무게감과 가창의 전문성을 수호하려는 마스터 집단의 냉철한 평가 기준이 버티고 있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가치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오디션이 단순히 팬덤의 크기를 겨루는 인기 투표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문가적 견제 장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시선에서는 다소 매정해 보일지라도 무대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음악적 전문성과 마스터들의 평가 기준이 오디션에서 중요한 중심축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원칙 자체에는 저 역시 깊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실현되는 방식이 아쉬웠습니다. 기존 트로트 오디션 역사에 없었던
9명 중 단 한 명 탈락이라는 전례 없는 룰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했고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특정 10대 가수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으니까요. 절차적인 아쉬움을 느끼는 팬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오디션의 또 다른 핵심 가치인 대중의 선택권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구도를 위한 시스템의 개입이라는 의심을 완벽히 걷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폭발적인 대중의 인기와 전문가적 역량 검증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모든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이 풀어야 할 참 무거운 숙제일 겁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이 치열한 갈등 속에서 과연 누구의 잣대가 더 옳았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결승 2차전 생방송 무대가 어떤 반전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온전히 이 담론을 삼게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자료 속에는 여전히 탐구할 이면의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